세 번째로는요, 입찰가에 0을 하나 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찰표에 0을 누가 더 쓰나 말도 안 되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의외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입찰표에 0을 하나 더 쓴다는 것은 자신이 쓰고자 하는 가격보다 10배를 더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그 5억을 썼어야 되는데 50억을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 돈을 낼 수 없겠죠. 의외로 이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지난 1월 8일 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홍은동의 서강아파트 2차 전용면적 139제곱미터 아파트가 4억 3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아주 좋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가 5억 6,600만 원이었는데 낙찰이 4억 3천에 되다 보니까 감정가 대비 76% 정도로 낙찰을 받은 거죠. 최근에 서울에서는 9억 이하는 90% 이상 써야 낙찰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물건은요, 지난 10월 한 차례 또 낙찰이 되었었습니다. 그때의 최저 입찰 가격이 3억 6,2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응찰자가 4억 1,390만 원을 쓴다는 것이 41억 3,900만 원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를 날렸어요? 돈을 3,620만 원 돈을 날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이 응찰자는 낙찰받지 않았다면, 아니 낙찰을 받았지만 법원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각이 돼버렸어요. 결국 자신의 입찰 보증금 6,320만 원을 날려버린 것이죠. 경매 한 번 입찰해서 3,600만 원을 날려버릴 수 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렇게 날린 돈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는 이 돈을 잘 보관했다가 다음에 낙찰이 된 다음에 이 돈을 낙찰 금액과 이 보증금을 합쳐서 빚을 정산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는 만약 이 경매 물건이 낮게 낙찰이 되면 빌려준 돈을 다 회수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실수한 돈이 합쳐지니까 채권자는 돈을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빚을 다 갚고 난 다음에 돈이 남았다면 그 돈은 소유자한테 돌아갑니다. 소유자한테. 이번에 이제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낙찰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집에 미납갈비가 몇백만 원이 밀린 상태인데 다행히도 빚이 많지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낙찰된 돈으로 빚을 갚고도 돈이 남아요. 그러면 이 돈은 누구한테 간다?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이 관리실에 이 얘기했어요. 경매가 된 돈으로도 빚을 갚고도 남으니까 그 남은 돈은 소유자에게 돌아가니까 그 돌아가는 돈을 가압류해놔라. 그래서 미납관리비를 받아라.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관리실에서는 법원에 낙찰금을 가압류했다고 합니다. 1월 초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서울 명일동의 한 임야가 경매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땅은 15,000제곱미터 크기의 땅이 9억 1,300만 원에 경매가 붙여졌는데 어떤 사람이 92억 5,100만 원을 써버렸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카페, 네이버 카페죠.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에 공매 소식란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카페에 들어와서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 채채님이 이 코너를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채채님이
이 내용을 올렸으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에 들어와서. 다시 말씀드려서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입찰가를 쓸 때 자릿수 하나를 잘못 쓴 경매 사고입니다. 낙찰자는 9억짜리 땅 하나 사기 위해서 시작한 경매로 1억이란 돈을 날려버렸습니다. 경매 입찰표를 보면은요, 자릿수별로 가격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숫자를 쓰면 되는데, 나홀로 경매를 하는 사람들 또는 초보자들 사이에서는 종종 자릿수를 잘못 써서 보증금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보증금을 찾기 위해서 소송까지 검토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린 보증금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에 법원이 응찰자의 실수를 받아들여 매각 불허가를 인정해서 구제해 주기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매각 불허가를 해준다는 건 경매를 무효로 돌린다는 절차이죠. 그랬던 것이 2010년 대법원이 입찰표 5기입을 매각 불허가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온 이후부터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최저 입찰가의 10%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포기하면서 잔금을 미납하는 방식이 유일한 길일 수밖에 없다. 이제 돈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돈은 안 내도. 잔금. 그러지만 보증금은 날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실수한 것이 구제 방법이 왜 없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경매 절차 안에서 뭔 하자가 있는지를 찾아내면 돼요.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송달이에요, 송달. 그래서 이런 실수가 생겼다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법원에 들어가서 매각 불허가 신청하지 말고 경매 전문가를 지체 없이 찾아가 보세요. 혹시 모를 경매 절차 중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은 이런 문제가 분명 가격을 잘못 써서 일어난 일이란 실수란 것을 알고 있지만 왜 구제를 안 해줄까요? 구제를 해주면 안 될까요? 근데 법원은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무차별적으로 구제해줄 경우에 경매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각 불허가를 가지고 경매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구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경매는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일입니다. 돈 버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몇 번 낙찰 받다 보면 경매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경매 절차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때 가장 사고가 많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초보자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지만요, 초보자에서 중수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매 법정을 갈 때요, 그 전날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초보자서부터 중수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로 큰 돈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쓴 입찰서 내 옆에 사람에게 보여줘 보세요. 근데 옆에 사람 누구예요? 같이 경매했었던 동료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또 경매 멘토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 멘토한테 컨펌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기의 소중한
종잣돈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